인생에도 공부에도 해보도록 합시다. 네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8조, 그러니까 사막 8조 할 때 8조까지 마무리를 하고, 이제는 어찌 보면 사은사요 사막 8조, 우리가 원불교 기본 교리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사은사요 사막 8조죠. 이 사은사요 사막 8조에 대한 그 포괄적 그 결론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교입 정전 교입편이 일원상, 그 다음에 사은 사요 사막 8조 이렇게 돼 있죠. 그럴 때 이걸 총괄적으로 설명한 것이 바로 제6장 인생의 요도 공부의 요도, 이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볼게요. 이 교재로는 566쪽입니다. 사은사요는 인생의 요도요, 사막 8조는 공부의 요도인바. 인생의 요도는 공부의 요도가 아니면 사람이 능히 그 길을 밟지 못할 것이요, 공부의 요도는 인생의 요도가 아니면 사람이 능히 그 공부한 효력을 다 발휘하지 못할지라. 이 한 예를 들어 그 관계를 말한다면 공부의 요도는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의술과 같고 인생의 요도는 환자를 치료하는 약재와 같나니라. 이 짧은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그러나 교의편 앞장에 우리가 일원상부터 일원상, 사은사요, 사막 8조 이렇게 되어 있는 우리 이 교의편을 총괄한 문장이죠. 이 관계로 앞에 있는 일원상, 사은사요, 사막 8조 관계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한번 이 입장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런 사은사요도 일원상에 근원해야 되고 사막 8조도 일원상에 기반되어 있는 교법이어야 된다. 그래서 일원상 따로 있고 사은사요 따로 있고 사막 8조 따로 있고 이렇게 교리가 이해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요건 이제 이렇게 그냥 정의를 해놓고, 그런데 이제 사은사요하고 사막 8조 관계가 여기 이 문장에 정립되어 있어요. 잘 밝혀져 있어요. 이 말은 사은사요는 사막 8조와 연동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 사막 8조도 사은사요와 연동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막 공부를 한다 해도 그 사막 공부에 사은사요가 다 이렇게 따로 이만큼, 이렇게 우리가 보면 이만큼 사막이 있고 따로 여기에 사은이 있다는 게 아니라 사막을 하면 그 안에 사은사요도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편의상 말을 할 때는 사막 있고 8조 있고 사은 있고 사요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하지만 이 관계 속에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 한 예가 이렇게 돼요. 우리가 사막 중에 작업치사를 한다고 할 때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린다고 할 때 정의를 취하는 내용이 사은에 보은하는 것이고 사유를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막의 작업치사를 한다고 했을 때 사막만 딱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막을 한다는 것은 그게 지금 현재 사은에 보은도 하고 사유도 실천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꾸로 사은의 보훈을 하고 있다 할 때는 사은의 보훈을 하면은 그거 사은을 보훈하는 것의 그 결과가 3대력이 양성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은 천지 보훈의 결과에 보면은 천지 보훈을 하면 그 결과로 어떤 것이 나타나냐 하면은 바로 천지 같은 수명, 또 일월 같은 밝음, 그 일월 같은 밝음이 바로 연구력이에요. 천지 같은 수명이 바로 그게 수양력이에요. 그리고 천지 같은 위력, 이게 바로 취사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여기서도 이렇게 나오죠. 이 사은사요와 사막팔조 관계가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의술과 약재 같다, 이렇게 표현하죠. 의술은 사막팔조라고 한다고 하면 약재가 사은사요인데, 사실은 이것도 의사한테 의술과 약재는 그것이
분리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의술이 있다는 것은 약재를 쓰는 것이고, 약재를 처방을 잘한다는 것은 그분이 의술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게. 이게 관계상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제6장 인생요도와 공부요도에서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교리의 설명상으로서 사은사요, 삼학팔조가 이렇게 전개가 되지만 그것은 따로따로가 아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이게. 그래서 제가 뭐 이런 말을 하죠. 제가 이 책에도 써놨는데 우리가 보통 사은사유를 인생길, 인생의 요도, 그래서 제가 지금 말로 하면 인생길이에요. 그리고 삼학팔조를 공부의 요도, 공부길 이렇게 바꿨을 수 있죠. 인생의 요도를 인생길, 공부의 요도를 공부길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인생길은 공부길로 이렇게 하는 것이고 공부길은 인생길로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삼학팔조는 사은사유 무대에서 수행해야 된다. 이 삼학팔조라는 것이 사은사유라는 이 무대에서 이렇게 이렇게 기량을 뽐내는 것이 있는 거죠. 근데 만일 그 무대를 벗어나서 따르면 이게 공허하는 거예요. 공허. 그리고 사은사유는 삼학팔조로 공연을 해야 돼. 사은사유가 아무리 이렇게 가치 있고 막 뛰어난 거지만 실제로 3대력, 삼학 공부하는 이 3대력이 없으면은 이 공연이 안 돼요. 그게. 그런 이 관계를 잘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알려줍니다. 제가 이렇게 법회 보고 할 때 보면, 이렇게 심하면 약 먹고 올라가고 그런데, 이게 또, 참 이게, 미리 사인을 안 주고 막 올 때도 많아요. 사인을 줄 때는 좋은데, 사인 안 주면 갑자기 이렇게 생깁니다. 우리가 보통, 도학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요, 도학. 그러면, 우리가 그냥, 우리 소태산 대종사께서 말씀하신 도학은 우리는 사은사유 삼학팔조가 도학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어쩌면 더 편할 수 있어요. 괜히 복잡하게 도학이 뭔가 고민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저는 이게 서로 바탕한다. 지금 이렇게 보면은 여기도 보면은 사은사요인 인생의 요도와 삼학팔조인 공부의 요도가 서로 이렇게 불가분의 관계, 바탕되어 있다고 말을 하는데 이게 교법에서 이런 관계,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거. 저는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서로 바탕된다.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이다. 이게 바로 제가 계속 말하지만 선순환의 관계라고 봅니다. 어떨 때는 산학팔조가 주체가 돼서 사은사유를 잘 이렇게 사용하고 어떨 때는 사은사유가 중심이 돼서 삼학팔조가 이렇게 활용되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가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중심이 바뀌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도로 보면 사은사유는 인과보응이 신학문에 들어가 있고 삼학팔조는 진공무의 수행문에서 수행문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과 수행을 병행한다는 것이 어디서 어디까지는 신앙이고 어디서 어디까지는 수행이라는 게 아니고 그건 다 이론상으로 통합되는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신앙에 좀 더 중심을 두고 하는 인과공의 신학문일 뿐이에요. 그래서 인과공의 신학문을 제대로 한 사람은 사실은 진공무의 수행문이 다 바탕돼 있는 거예요. 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사은 공부는 잘 되는데 사막 공부를 못한다든지 사막 공부는 잘했는데 사은 공부가 안 된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 이게 오해를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라는 이 문장에서 읽어보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 제6장 인생의 요도 공부의 요도에서 이게 왜 우리 교의편의 결론, 그러니까 총결이죠. 총결로 돼 있을까? 따로따로 다 이렇게 공부했으나 이것이 총괄적인 통합적 시야로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으로 정리를 해주셨다고 저는 봐요. 생각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굉장히 이 안목을 이렇게 통합적 시야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운전을 해보면 요즘에 제가 운전하면 맨날 내비게이션만 갖고 내가 이제 쉽게 말해서 고향이나 좀 오래 산 데는 걸어도 다녀보고 그다음에 실수도 해서 엉뚱한 데도 가보고 그런 길은 이렇게 가면은 이게 지금 어디에 있구나 하고 제 머릿속에 공간적 시야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안 가본데 제가 경상도 쪽에 많이 안 살아봐가지고 가끔 이제 부산에 가면 어디로 오라고 하면은 내비 켜놓고 그 선만 따라서 쭉 가요. 그래가지고 다른 데를 옆에 별로 안 떨어진 데도 전혀 모르고 내비만 따라서 가면은 나중에 이렇게 뭐 물어보면은 거기가 별로 안 멀다는 거야. 근데 나는 굉장히 멀거든요. 제 시야에서는. 왜냐하면 선만 따라가니까. 막 그렇잖아요. 우리가 요즘에. 근데 전체적 시야를 보면은 그게 거기서 별로 이렇게 안 멀고 서로 비교도 되고 공간적 개념이 생기는 거잖아요. 똑같이 우리 변호사님이 교법을 이해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이렇게 운전하다가 모르면 지금 내가 이렇게 운전 이렇게 그 이렇게 선만 따라다니다가 전체적 시야가 모르듯이 이럴 가능성이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6장 인생요도와 공부요도는 그런 면에서 그런 통합적 시야로 지금까지 배워왔던 거 이론상 사은사요 삼학팔조를 그렇게 봐라 하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인생요도와 공부요도도 결국은 인도상요법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람 얘기가 나와요. 보다 보면 사람이 능히 그 길을 밟지 못할 것이요. 또 사람이 능히 그 공부한 효과를 다 발휘하지 못할지라. 그래서 사람이 나와요. 사람. 여기서 잘 잊지 말고 이게 사람에 대한 것이다 라고 보는데 인도상요법은 하나 오해가 있어요. 인도상요법 하나는 생활을 벗어나지 말라. 이게 우리 사람이 살아야 될 생활을 벗어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로서 그래서 대표적으로 신통 같은 경우를 금기시하고 또 신화적 사고 하면은 저기 하늘날 천국에 태어나고 그런 것을 그렇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별로 그렇게 추구하지 않죠. 근데 생활을 벗어나는 것도 인도상요법에서는 문제가 되는데 반대급부로요. 뭐가 있냐면 이거 오해하는데 생활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인도상요법을 해라고 하니까 우리가 일상 그 생활 있죠. 생활 무리 없게 잘하는 것을 마치 인도상요법이라고 등치 이렇게 같은 거라고 보는 면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생활을 벗어나서 신통을 구하았는지 막 이런 것이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시대는 이제 그 세속주의를 그냥 인도상요법으로 이렇게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시대는 더 많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런 면이 있다 하는 면으로 좀 살펴봐야 될 내용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여기
여기서 말은 안 나왔지만 이론상에 대한 논의는 안 나와요. 여기에 보면. 아, 참, 이거 요도. 요도를 뭐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요도? 요긴한도. 요자가 우리가 쓰는 빈도 보면 사요할 때 나오죠? 사요. 요자가 어디 나오냐면은 뭐 요충지. 또 뭐가 있나요? 하여간 요자가 생각보다 많아요. 뭐 요지, 이게 아주 중요하다 할 때 이게 요잖아요. 그러니까 사은사요 삼학팔조가 사은사요는 인생의 아주 중요한 대중산이 보실 때 사은사요가 그러한 요도라는 거예요. 요도. 기묘하고 중요한 그러한 도다. 삼학팔조는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삼학팔조를 하면 더 다양한 공부법도 있을 수 있지만 삼학팔조만 하면 그런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냥 우리가 전쟁을 할 때도 중요한 요충지만 지키고 있으면 작은 전쟁에서는 질 수 있어도 작은 싸움에서는 질 수 있어도 근본적으로 전쟁에서는 안 진다.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가. 10번을 졌는데 결국은 전쟁에서 안 지고 이겨. 그거 참 재밌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 요도를 놓쳐버리면 인생의 요도, 공부의 요도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사은사요, 삼학팔조에 대한 우리가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은사요, 삼학팔조다. 그리고 사은사요, 삼학팔조가 우리가 색깔이 좀 분명하게 나타날 때 우리 원불교의 정서가 확고하게 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마음 공부하는데도 삼학팔조, 사은사요가 용어는 좀 이렇게 현대적 언어로 바꿀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근원적 가르침으로는 이게 명확하게 서 있어야지. 원리가. 그래서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에 이론상이 안 나와 있지만 이 내용이 여기에는 이론상 안 나와 있지만 사은사요를 제대로 하는 여기서 말하는 사연사유는 사은사요 다른 말이 이론상의 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은사요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이라고 그 자리가 이론상이어야 되는 것이고 삼학팔조 때 삼학도 정신수양, 사령고, 작업지사 이것이 바로 이론상이 기반돼서 이론상이 잘 드러나는 것이 그러니까 정신수양 하는데 이론상이 있는 것이고 사리연구 하는데 이론상이 있는 것이고 작업지사 하는데 이론상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이제 물어보면 왜 여기는 이론상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겠죠. 그러면 정전이 이만해지겠죠. 이만하게. 근데 대인상이 바라지 않는 것 같아. 그건 니들이야. 그건 딱 알려주면 여기까지 딱 알아야지. 그까지 자세히 다 그냥 설명해도 되겠냐. 그러신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정신수양에서 정신이 바로 이론상의 발현자리고 사리 연구에서 이가 대소유무 나오죠. 그게 바로 이론상이에요. 이론상이 다른 표현이고 작업지사 때 정의 불허할 때 정의가 바로 이론상을 실현하는 거예요. 이게 다 이론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왜 교의편을 총괄하고 있는데 왜 이론상이 안 나옵니까? 했을 때 이렇게 물어보면은 충분히 질문은 되지만 질문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사유해서 스스로 답을 구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좀 해봅니다. 제가 여기 이 비유법 나오잖아요. 비유법. 요즘 이런 거 설명해 보면은 의술과 약재라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은 되게 이게 이제 의술과 약재 이런 표현을 보면 이게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의학적 설명이죠. 이제 보통 일반 병원에 가보면은 약재는 저기 약국에서 팔고
병원에 가면 이렇게 구분되어 있잖아요. 이게 질문 받을 때도 있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이 비유는 그 한의학적 그 설명이죠. 그러니까 진맥을 해서 진맥을 해서 약제를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의사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제 의사다. 의사 입장에서는 진맥하는 행위나 약제를 수입하는 것은 뭐라고 할까? 약간의 그 행위가 주체가 다른 거지만 그것은 의사 입장에서 통합되는 거잖아요. 통합돼. 만약 예를 들어서 진맥할 줄 모르면 어떻게 약제를 쓰고, 약제는 있는데 약제가 없으면 진맥을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고, 진맥을 잘해도 약제가 없으면 또 안 되고. 하여간 이게 뭐 내가 말을 잘했는 거 모르지만 하여간 이 관계가 그렇다는 거죠. 이 관계에서 우리가 삼합팔조와 사은사유를 잘, 지금까지 우리 대은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 교법을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우리가 사람이니까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그 길을 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보고 싶고요. 오늘 한번 제가 대은사님 법설 한 편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 해볼게요. 자, 이게 나의 가르치는 것은 인도상 요법이 주체이다. 이공주 선지님이 수필 받아 쓴 거고, 이게 회보이체 24호 시창 21년이니까 1937년 회보 4, 5홀 합본에 있는 건데, 이게 지금 대각전에서 하신 말씀인데 쭉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서부터 읽어볼게요. 보라, 지금도 각도 사찰 선방에 돌아다니는 누더기 수자들로 말하면 일평생을 아무 직업 없이 산중으로 돌아다니면서 한가하게 거주하며 얻어먹고 좌선만 하건만은 왜 통령을 쉽게 못하는지 모르겠다. 그뿐인가? 심상궁곡에 들어가 보면 음부경 통령을 한다, 미타경 통령을 한다, 혹은 오제 통령을 한다 하여 산중에서 방황하는 사람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있는 바, 자칭 저희가 도를 알았다 하며 또는 도인을 안다고 한다 하니 나는 그 속을 알지 못하겠네요. 자고로 참 양반이라야 그 양반을 아는 것이요,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이라야 그 명필을 알아보는 것이며, 성인이라야 능히 그 성인을 알아보는 것인데, 공부길도 모르는 사도인들이 무슨 능력으로서 정도인, 바른 도인을 알아볼 것이랴. 아닌 게 아니라 정말로 주문장이나 읽어서 도통을 한다면 아마 이 세상은 도인 천지가 될 것이다. 그러나 참 도인은 귀하고 세상의 인심은 약아져서 점점 미신을 배척할 것이니, 산중에 잠재한 사도인들은 삿된 도인이죠. 멀지 않은 장래에 자연 없어지고 그 반면에 인도의 적절한 정도는 스스로 서게 될 것이다. 알고 보면 삼계가 변화하는 이때 전에 좀 복지어 놓은 사람이라야 참 선생을 만나서 큰 공부와 사업을 성취하게 되지, 만일 무복 복이 없는 자라면 설사 만났을지라도 외도로 빠지고 말 것이다. 내가 제군에게 가르쳐주는 법으로 말하면, 이제 대은사님은 이제 외도로 웬만하면 다 빠지는데, 당신이 가르쳐준 법은 신통 변화도 제2 문제로 두고, 그러니까 신통 변화를 이제 다음으로 미룬다 이거죠. 두고 우선 사람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하고 행해야 할 수신상 요법과 단체와 단체의 진화상 요법과 지도인으로서 준비할 요법 등을 주체로 하여 가르치나니, 그 가르치는 대로만 공부하여 나간다면 복족 해족을 얻는 동시에 통령도 자연이 되어 신통자제할 수도 있는 것인데, 아무 수고와 노력도 없이 산중에 들어가 있다면 그 무엇이 알아질 것이냐. 자고로 떳떳한 도를 놓고 요행수나 바라는 것은 소인의 짓이요 우자의 행위니라.
제군들이여 제군도 이 나의 가르치는 인도상 요법부터 점진적으로 배웠거든 계속하여 공부하고 만일 신통묘술이나 원하거든 일찌감치 보따리 싸서 걸머질지어다 하시더라. 이게 이제 앞 문장도 좀 읽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왜 제가 이걸 읽어보냐면은 대종사님의 교법이 인도상 요법, 이 사람이 밟아야 될 길을 한다는 것. 이게 다 사은사유 삼합팔조의 기저에 깔려 있는 그 사유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좀 살펴서 좀 봤으면 좋겠고, 이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라는 이 테마가 그 교리도에서는 이제 인생의 요도, 공부 요도라는 이 테마가 교리도로 넘어가면은 신학문, 수행문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인과보험의 신학문, 진공묘의 수행문 이렇게 바뀌는데 약간 뉘앙스가 조금 그 느낌은 다르지만 이걸 좀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신앙한다고 해서 그게 이 인도상요법에서 벗어나는 신앙을 추구하면 우리가 그때는 좀 점검을 좀 해서 인도상요법에 크게 벗어나지 않고 또 수행한다고 해가지고 또 이 사은사유 삼학팔조에서 벗어난 수행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해보시고 많이 읽어보시고 이런상 사은사유 삼학팔조를 공부했던 것이 이 인생요도와 공부요도의 이 관점으로 잘 정리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통칭해서 인생요도와 공부요도가 쓰다가 너무 길면은 저희들이 양대요도라고 쓰기도 해요. 이게 공식 용어는 아닌데 너무 막 쓰다 길어져가지고 앞에 인생요도와 공부요도를 해놓고 가로치고 이하 양대요도 그러면 두 양대의 요도다 해서 이런 용어도 쓰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제가 그냥 그냥 크게 흐름만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고 마무리 지어볼까 합니다. 만일 사막 공부를 했는데 사은과 사유 선상에서 벗어난 다른 가치를 추구한다면 사막 공부를 막 했는데 사막 공부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사은에 보은하고 사유를 실천하는 이 선상에서 벗어나는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있어요. 그럼 이러한 사막은 소태산 대종사 경륜에서 벗어나는 수행입니다. 왜 이 관계가 중요하냐면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사막수행을 하니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사은에 보은하고 사유를 실천하는 것이 돼야 되는데 내용이 막 조금 이렇게 막 거기에 좀 방향이 좀 그 무대가 아니에요. 그러면 소태산 대종사의 경륜에서 벗어난 수행이다라고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사은사유를 실천을 했는데 실행을 했는데 사막을 통해서 보은봉공을 실천을 해야 되는데 사막 수행의 방법 사은에 보은하고 사유를 실천했는데 3대력의 분위기가 안 나요. 수양력인가 그 사람 연구력도 추사력도 이렇게 잘 안 보여요. 그러면은 그 방법론이 잘못된 거예요. 뭔가 사실은 사은에 보은하고 사유 실천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8조는 사은사유 기반 위에서 실행이 돼야 되고 사은사유는 사막8조로 실행이 돼야 돼요. 실제로 사은에 보은을 한다고 하지만 옆에 사람이 보면 꼭 사막 실천하는 것 같이 보여요. 우리가 이것을 조법적으로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니까 사은은 이런 것이고 사막은 이런 것이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나는 사은 보은하고 있다고 말을 했는데 옆에 사람이 볼 때는 수양, 연구, 취사하는 사막 수행자 같이 보인다고.
그게 아마 이 양대요도, 인생요도, 공부요도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싶어요. 이걸로 이 인생요도, 공부요도 첫 시간은 이 정도 해서 내용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이 문장이 짧은 문장이지만 이 짧은 문장 속에서 지금까지 교육편을 공부했던 이론상, 사은, 사요, 사막, 팔조 이 과정이 이 인생요도, 공부요도인 이 양대요도로 탁 정리가 펄쩍 통합 이렇게 공중에서 바라보는 시각 그걸 뭐라고 해야 돼? 이렇게 통괄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관점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